도쿄에 있는 토미오카 하치만궁은 일본의 권진스모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지인들로부터 하치만님이라는 명칭으로까지 불리는 유서 깊은 신사이다. 이러한 신사에는 보통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궁사가 있는데 이 궁사는 가족 대대로 이어서 물려받는 직업으로 그들은 신사를 관리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 집권으로 인해 그들은 가문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치만궁 또한 토미오카 가문이 대대로 궁사가 되어 이끌고 있었으며 20대 궁사를 선택하여 승계할 시점에 와 있었다. 1995년 시게나가는 젊은 나이에 19대 궁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아 하치만궁의 20대 궁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 당시 하치만궁은 도쿄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는 무려 3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는 취임 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참배객을 더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스모와 관련된 역사비를 짓고 각종 새로운 행사들을 다수 개최하면서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엄청난 수익금을 얻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신사의 수입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다. 시게나가는 수익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쓰기 시작했는데 긴자의 고급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기 위해 매달 100만 엔을 쓰거나 라스베가스로 원정 카지노 도박을 다니는 등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추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신사로부터 수천만 엔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여자 관계 또한 문제가 되었는데 호스티스 중 한 명을 정부로 만들어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후 그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근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명색이 신사를 대표하는 궁사라는 사람의 몰상식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시게나가의 사임을 요구했으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그의 부친은 2001년 5월에 그의 아들을 해임하고 다시 궁사로 복귀하게 된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게나가가 해임될 당시 1억 엔이 넘는 퇴직금과 매달 30만 엔을 받는 조건으로 궁사직에서 내려왔으며 퇴직 후에도 2017년까지 후쿠오카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가 궁사로 복귀하면서 하치만궁은 다시 안정을 찾으며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기에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시게나가 대신 리더십이 있는 장녀 나가코를 후계자로 마음에 두기 시작하였다. 나가코는 시게나가의 누나이자 하치만궁의 격리팀장으로 동생의 횡령을 고발한 인물이었다. 이렇듯 시게나가와 나가코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이런 결정을 눈치챈 시게나가는 누나에게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고 이것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2010년 아버지는 궁사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장녀 나가코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신사는 역사상 여성이 궁사로 취임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사 본청은 하치만궁으로부터 나가코가 후임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지만 여성 궁사를 금기시하는 관례를 내세워 통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나가코의 취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하치만궁의 궁사 자리는 한동안 공석으로 남겨졌다. 이렇게 된 상황에는 시게나가의 방해도 한몫하였다. 그는 나가코가 궁사 승계 문제로 본청과 갈등을 빚는 동안 아내인 마리코의 명의로 그의 누나에 대한 허위 고발장을 본청에 보내는 등의 지속적인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지 못한 나가코는 자신의 블로그에 시게나가의 비방문을 공개하면서 정신나간 동생이 만든 창작 소설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를 비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치만궁 측은 나가코의 취임 거부에 항변하는 등 본청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2017년 9월 28일 결국 본청에서 탈퇴하여 독립적으로 나가코를 21대 궁사에 취임시키게 된다. 이에 시게나가는 궁사가 된 나가코를 더욱 증오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도 있었지만 누나 또한 자기 못지않게 돈을 헤프게 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격이 1000만 엔에 달하는 샹들리에가 있는 2억 엔 상당의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10마리의 개와 함께 살았다. 또한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부키초의 호스트 클럽에 다니면서 매달 200만 엔 이상의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신사 모임에서도 격에 맞지 않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 당시 하치만궁의 수입은 명절에만 약 2억엔에 달했으며 주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을 합치면 적어도 연간 5억엔의 수입이 보장되었다. 그는 신사의 모든 부와 명예를 자기 대신 누나가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누나가 자신과 다르게 큰 비난 없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분노에 찬 시게나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사후에도 원령이 되어 당신들을 영원히 저주하겠다는 섬뜩한 내용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차기 궁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학교와 신사 임원들의 자택에 보낸 것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에 있는 신사 관계자들과 신도들 그리고 출판사 앞으로 나가코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알리는 내용과 그녀를 추방하라는 비방문을 발송했는데 그 수가 약 2,800통이나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사 측은 협박을 계속한다면 경제적 지원을 중지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자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6일 시게나가는 하치만궁의 전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횡령을 고발한 장본인이 바로 그의 누나라는 사실이었다. 여태까지 쌓여왔던 그의 분노는 비방을 넘어 결국 누나를 살인하는 계획에까지 이르게 된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친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의 아내인 마리코도 이에 동참하였다. 당시 시게나가의 집은 하치만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였기에 나가코의 동선을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새벽, 시게나가는 집의 거실에 걸려있는 일본도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누나의 귀가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숨어 있었다.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이 도착하고 나가코가 내리자 그는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누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일본도로 돌아서는 그녀의 목을 베고 가슴을 찔렀다. 너무 힘껏 찌른 탓에 칼은 파손되어 부러졌으며 나가코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아내인 마리코는 인근 슈퍼마켓까지 달아난 운전기사를 쫓아갔는데 약간의 상해만 입히고 그를 놓아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하치만궁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몇 분 후 작은 나이프로 아내인 마리코를 살해하고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살하게 된다. 경찰 조사 결과 시게나가의 집에서 사건 전에 경찰이나 뉴스 관계자에게 작성한 듯한 유서가 발견되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2월 9일에 열린 하치만궁의 책임임원 회의에서는 예전 권궁사였던 서열 2위의 마루야마 소이치가 궁사 대행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관계자들 중에는 시게나가의 아들을 지지하는 층도 있었기에 궁사 승계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후 사건에 대한 신사 측의 공식적인 답변 없이 12월 14일에는 나가코의 장례를 조용하게 치렀고 각종 제례들도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 하필 사건 발생 시기가 참배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연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통계 결과 예년에 비해 참배객의 수가 약 30% 감소했으며 이 여파로 주변 상인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을 성찰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까지 앗아간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주었다.